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제70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번부터 16번 고려시대까지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 보겠습니다. 딱 키워드가요. 사유재산과 계급발생, 역시 청동기시대가 되겠네요. 이 4개의 유물이 있는데요. 이거 체크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문제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또 비파형 동검의 좌측 하단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우측 하단에 갈돌과 갈판은 또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물이죠. 네, 바로 선지 찾아보면은 바로 역시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 무덤을 만들 수 있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철제무기 어쩌고 하면 말도 안 되고요. 2번 오수전 화천, 오랜만에 나온 화폐 이름들입니다. 자, 일단 중국 화폐로 교회가 했다는 것 자체가 철기시대 얘기하는 거고, 이 오수전이라고 한 화폐는 한나라 무제때 화폐고요. 또 화천이라고 하는 화폐는 전한을 멸망시켰던 왕망이 세운 신나라 때 화폐가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리고 4번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은 또 구석기 시대의 또 주거 생활이었고, 5번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또 이렇게 신석기 때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유물이었습니다. 네, 2번 가겠습니다. 역시 2번 자리에는 초기 철기시대의 여러 국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부여, 그리고 괄호 빈칸 가나라, 바로 요 나라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아래쪽에 사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빈칸 요 나라는요, 300 명주 이것보다도 또 잘 나오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특산물, 한 단어처럼 붙여 읽어서 단궁, 과마, 반어비, 즉 짧은 활, 또 키가 작은 조랑말 같은 말, 그리고 반어비, 바다표범의 가족. 네, 바로 동해의 특산물이었죠. 자, 여기 1번 선지 신지읍착의 지배자. 자, 제가 여기 동해 위에 읍군 삼도라고 왜 적었냐면은, 자, 사만이나 동해나 옥저나간에 이렇게 왕이 없었던 건 공통적인데, 바로 사만의 지배자 이름은 신지읍차라고 불렸고요. 동해하고 옥저의 지배자 이름은 읍군 삼도라고 불렸죠. 제가 그 차이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혼인풍수부로 민며느리자, 이건 또 옥저 얘기하는 것이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해의 제천행사로 10월달 무천이 있었습니다. 네, 답 찾았고 4번 여러 가들이 사출도 주관한 건 바로 부여죠. 마가, 우가, 저가 그렇게 각자 자기들 부족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제가회의에서 또 나라 중대사 결정한 건 고구려. 네, 3번 갑니다.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입니다. 원인이 아니고 영향, 즉 결과나 뒷일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개로왕 답 써놨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거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문주에게 일러 말하기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곧 죽을 거라 됩니다. 자, 왜 죽게 됐냐면 고구려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까지 읽어보면은 이 왕은 고구려군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바로 이 왕은 바로 계로왕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문주는 바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고구려 장수왕 때, 그리고 백제는 계로왕 때 고구려가 백제 수도인 한성을 침략을 해서 결국 한성이 함나게 됐고, 그리고 계로왕은 전사했고, 그 아들 문주가 이렇게 백제 수도를 한성에서 저 멀리 남쪽으로 이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온 얘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계로왕 천사, 한성, 함락, 웅진천도 그 이후의 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먼저 1번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 이거는 이보다 한참 전의 일이죠. 네, 바로 장수왕 때. 물론 여기서 나온 고구려 이때가 장수왕 때긴 합니다만 워낙 장수왕이 오래 살았으니까요. 하여튼 장수왕이 평양으로 남진 정책으로 천도한 것은 427년이고요. 답은 결국 2번입니다. 이렇게 문주왕 뒤에 동성왕이 이렇게 5세기 후반 때 그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그 나제 동맹을 왜 강화했다? 왜 처음 맺은 것이 아니고 강화, 그런 표현을 썼냐면요. 이 나제 동맹을 처음 맺은 거는 이렇게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직후입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이렇게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하니까 거기 위협을 느껴가지고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은 것이 처음 맺은 것이 433년입니다. 이때 백제왕은 비우왕이고요. 신라왕은 눌지 마립간인데 뭐 이때 처음 나제 동맹을 맺었을 때 왕까지 굳이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최초의 나제 동맹은 이렇게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입니다. 네, 연도보다 그 인과관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최초는 그때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동성왕 때 이렇게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라 상대방은 제가 썼듯이 소지왕입니다. 이때는 아직 5세기가 끝나지 않은 493년이 되겠고요. 하여튼 답은 2번인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답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3번 선지 보면은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에 공격받아 전사. 이거 그 유명한 바로 371년 4세기 후반의 얘기죠. 한정 백제의 전성기 때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 물론 이때 아직 고구려 수도는 평양이 아니었는데 평양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이건 4세기니까 이건 그 자료보다 전의 얘기고요. 그리고 4번 선지, 백제가 고구려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자, 이게 바로 계로왕 때입니다. 바로 북위 하면은 중국 화북 지역
지역의 5, 16국을 통일한 선비족의 나라죠. 이때 472년에, 그러니까 게로왕이 죽기 3년 전이네요. 472년에 이렇게 게로왕이 몰래 자기 딴엔 몰래 보낸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 발각이 나서 이렇게 결국 장수왕한테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백제가 북위에 국서 보낸 거, 이것도 게로왕 때 일이긴 하는데 장수왕으로부터 공격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보다 앞에 일이고요. 5번 선지, 신라가 외를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 군사청을, 바로 이건 딱 400년 광개토 대왕 때죠. 네. 그러니까 요건 뭐 당연히 5번은 쉽게 제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1, 3, 4,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확실하게 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왕 여기 나온 김에 이렇게 5세기 동안에 고구려, 신라, 백제 간에 서로 그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를 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요 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3번에 나온 모든 자료와 선지와 또 기타 참고사항 포함해서 한번 제가 순서를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1번, 바로 선지 3번은 1번이죠. 4세기 때 1, 바로 고구 권왕이 그 한창 백제 전성기 때 근초고왕 때 공격받아서 전사.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딱 400년 되는에 바로 신라가 외를 격퇴하기 위해서 고구려 광개토왕 때 도움 청하는 일, 바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장수왕이 평양 천도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참고로 적었던 그 고구려의 위험 느껴서 최초로 백제 신라가 나제 동맹 맺었던 433년의 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게로왕이 북위에 몰래 그렇게 고구려 공격해달라고 국서 보냈던 바로 선지 4번 472년의 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그렇죠. 제가 순서 깜빡했습니다. 선지 4번에 지금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큰 자료로 크게 나왔던 바로 게로왕이 고구려 공격받아가지고 전사하고 문두왕 때 이렇게 웅진천도하는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이렇게 웅진천도 이후에 벌써 또 그 문두왕은 죽고 그 다음 동성왕 때 이렇게 나제 동맹을 강화한 얘기, 바로 493년의 일. 이렇게 여기 나온 자료들, 선지들 한번 순서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은 3번 문제에 비하면 비교적 단순하고 쉽습니다. 네. 이 왕의 제위기간, 자, 바로 고구려 제17대 왕, 몇 대인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하면 역시 소수리망이죠. 이 소수리망은 제가 여기 연결했듯이 바로 앞전에 그렇게 근초고왕한테 전사를 당했던 고구권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권왕이 전사하면서 고구려가 좀 위기를 맞이할 뻔 했는데, 이렇게 또 소수리망이 잘 통치체제를 정비해서 그 이후에 이제 순서가 고국, 양왕, 광개토, 장수 그렇게 이어지는데, 5세기 때 고구려 전생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로 토대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죠. 하여튼 소수리망 하면 늘 나오는 키워드가 이렇게 율령반포, 또 전진의 사신 파견,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태학 설립 뭐 이런 건데요. 바로 여기 선지 1번 같이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 수용, 바로 불교 수용한 바로 순도가 이 전진이라는 나라 사람이죠. 바로 전진, 아직은 그 56국이 북위로 통일되기 전에 역시 56국으로 있을 때 이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드물게 그 티베트계의 저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세운 나라가 전진입니다. 하여튼 소수리망 때 이렇게 전진을 통해서 불교 받아들인 거 답 쉽게 1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또 여러 가지 고구려 왕들이 나와 있는데요. 2번 낙랑군 축출의 영토확장, 거의 뭐 오답으로 잘 나오는 미천왕 때가 되겠습니다. 네, 미천왕 때. 아까 전에 고구권왕 얘기 나왔습니다만, 고구권왕은 여기 소수리왕과 함께 4세기 후반이고요. 미천왕은 또 4세기 전반이죠. 313년이고요. 또 이제 3번 영락이란 연호는 바로 그 유명한 광개토왕의 연호고요.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별로 한능검 시험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영양왕이 이렇게 영양왕이 4번과 5번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을지문덕이 했던 살수대첩대가 영양왕이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건 거의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가끔 나왔던 역사책 이름인데요. 이문진이 신지모건 편찬, 이것도 역시 영양왕 때가 되겠습니다. 역시 7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5번도 삼국시대 어떤 종교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쭉 읽어보면 도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구려 사신도, 그리고 또 백제의 또 산수문이 벽돌, 신선사상, 불로사상, 불로장생 다 역시 도교를 가리키는 중요한 키워드죠. 네, 뭐 사신도 중에서 현무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산수문이 벽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도교에 대한 거 찾아보면은 뭐 평소에 연개소문하면 뭐 쿠데타 일으킨 얘기, 또 김춘추가 도움 청하는데 거절한 얘기, 또 천리장성 쌓은 얘기, 그런 것만 나왔다가 마치 학교 내신 교과서 나온 얘기처럼 이렇게 도교 얘기가 딱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답은 2번. 연개소문이 당의 도사 파견을 요청했다. 자, 바로 이 자료가 도교라는 것만 알면 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보면 다 도교 관계없는 다른 종교들에 대한 얘기죠. 1번 간경도감에서 경전 간행, 이건 불교 얘기하는 것인데, 일단 어느 왕 때 이 간경도감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는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조가 조선 세조 때, 또 세조는 불심이 좀
깊었죠. 그래서 세조 때 이렇게 간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교 경전을 가능했고요. 그리고 3번 선지, 과거 시험의 교재로 사서 집주자, 이름만 들어봐도 바로 사서, 유교의 중요 경전인 사서를 또 이렇게 집대성한 바로 주의, 남송의 주의가 이렇게 성리학을 집대성한 책이 사서 집주고요. 네, 이런 거 동아시아사 시험 문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 요건 좀 낯선 분 이름이 나와 있는데 오답인지 뭐 쉽게 제낄 수 있습니다. 범일이 구산 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문을 개창했다. 자, 일단 범일 사굴산문 잘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종파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구산은 그럼 바로 그 신라 말기, 신라 후기 통일신라 시대에 바로 그 선종이 유행할 때 선종 구산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갑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선종 구산 중에 혹시 어렵게 시험에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선종 구산 중에 범일이 사굴산문 개창, 이것도 일단 체크해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5번, 주요 경전의 이름이 새겨진 임신서기서, 요건 이제 신라 때 뭐 6세기형이란 말이 가장 유력합니다만, 바로 신라 젊은이 2명이 유교 경전 열심히 공부하자고 비석에 새긴 것이 임신서기서기죠. 네, 6번 갑니다. 네, 6번 역시 삼국시대의 고승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승려에 대한 설명은 마치 선거에 출마하는 것처럼 기호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주요 활동이 금강산맥경론, 또 대승기신 논소 이런 걸 저술해졌고, 또 이 일심사상, 화쟁사상 역시 원효의 주요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바로 불교 대중화 차원인데, 역시 불교 대중화는 바로 선지 3번에 답으로 나와 있고요.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 기여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효의 중요한 키워드 하면은 아미타 사상을 들 수 있겠죠. 또 그리고 항상 이렇게 원효와 대립되는 분이 의상이죠. 네, 의상에 대한 선지가 5번에 있네요. 의상하면 역시 이렇게 5번 선지 같이 화엄 일승 법계도 지어서 화엄 사상. 자, 좀 같은 화자가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효는 화쟁 사상이고 의상은 화엄 사상입니다. 뭐 화쟁 사상, 간단히 말해서 여러 가지 대립되는 종교 불교 이론들을 좀 더 큰 차원으로 통합하자, 그런 뜻이 화쟁 사상이 되겠습니다. 네. 예,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1번 국법 순례기, 즉 불법을 구한 순례기, 인도 갔다 와서 왕후 천주국전 남긴 분이 해초고요. 2번 선지, 황룡사 구청 목답 건립을 건의하였다. 자, 이것도 가끔 나오는 분입니다. 자장율사죠. 그 황룡사 구청 목답은 선덕여왕 때 건립이 됐는데, 이 건립을 건의한 승려는 자장이고요. 그리고 4번 선지, 네,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소고개, 예를 들어서 뭐 살생, 유택, 임전무택 그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세소고개를 지은 사람은 원광법사인데, 원광법사는 통일전에 신평왕 때 활동한 승려고요. 그리고 5번 방금 했습니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어느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고구려 옛장수 조용히 세웠고 성은 대시다.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발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발해하면 역시 지방행정구역 5경 15부 62조, 답은 쉽게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1점짜리 답군요. 네, 나머지 선지 그래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선지,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0정하면 바로 신라가 통일 직후에 신문왕이 만든 군사조직이 구서당 10정이고요. 2번, 정사 모여서 회의한 건 바로 백제 얘기하는 것이고, 3번, 광평성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 역시 광평성 하면은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또는 나중에 이름 바꾼 태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 상수리 제도, 이거는 일단 신라 때 시행이 된 제도인데, 뭐 어느 왕 때 처음 시행됐는지는 뭐 설이 분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상수리 제도 그러면 일단 신라에서 시행된 제도고,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취지는 지방 세력을 견제, 즉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지방 귀족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머물러 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제도가 그 나중에 고려 태조가 실시한 기인 제도의 기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상수리 제도에 길게 꼬리 화살표 해가지고 기인 제도 같이 써놨습니다. 8번 갑니다.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당 유학생, 즉 당나라에 건너간 유학생, 서로 다른 길을 걷다 하면서 뒤에 그도 당에 건너가 유학했던 육두품. 자, 육두품 하면 역시 신라의 그 확고했던 골품제도 신문제 맡겨가지고 능력은 있지만 별로 큰 뜻을 펼치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죠. 역시 첫 번째 나와 있는 빈칸이 이렇게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쪽 올렸다. 바로 9세기 후반에 최치원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최승호라고 하는 분은 태조왕건 드라마에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캐릭터가 나왔죠. 견훤의 신하였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좀 쓸쓸하게 좀 비참하게 돌아가시긴 합니다만, 하여튼 답은 최치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답 찾아보면 바로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에 가 있을 때 8세기 아니 9세기 중반에 더욱더 당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농민반란이 있었죠. 황소의 난. 바로 황소의 난 때 그 황소군을 물리치자는 경문을 지었습니다. 최치원. 바로 그 문장 이름이 격황소소라고 하는 거죠. 황소군을 물리치자. 바로 그 격황소소를 지어가지고
문장으로서 이름을 당나라에 떨쳤습니다. 네, 최치원에 대한 키워드 답 3번 찾았습니다. 하여튼 최치원이 이렇게 진성여왕에게 건의했습니다만 그걸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건 낙담하고 이제 해인사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산신령이 되었다. 그런 전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1번 향가 모음집인 3대목 편찬했다. 자,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 모음집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진성여왕 때 각간 유용과 대구화상이 편찬했습니다만 뭐 이 사람들이 도당 유학생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2번 유교문서인 청방인문표. 네, 청방인문표 가끔 나오네요. 네, 아니 가끔이 아니고 종종 나옵니다. 바로 그 강수라고 역시 통일 직후에 유교문서에 능했던 강수가 지은 글입니다. 이 청방인문표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청합니다. 당나라 황제한테 이제 풀어달라고.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냐면 인문이가 누구냐면 바로 김인문입니다. 즉 문무왕의 동생이죠. 네, 다른 말로 하자면 태종무효랑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풀어달라고 당나라 황제한테 올리는 표, 청방인문표를 강수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네,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신 밀경소 저술했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네, 역시 원자로 시작되는 승려가 아까 전에도 원효 그리고 원광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원효 원광에 비하면 약간 좀 네임밸류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좀 많이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해신 밀경소 하면은 또 어렵게 나오는 선지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 해신 밀경소 하면 원칙 같이 또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신 밀경소 원칙. 그리고 5번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기, 즉 호텔에 비유해가지고 국왕한테 조언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건 아까 전에 나왔던 원효의 아들 설총이 되겠네요. 네, 9번 갑니다. 다음 9번은 연표 문제인데요. 좀 생소한 이름들이 자료에 길게 나와가지고 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간, 아찬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일단 당연히 신라 때 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름들이 좀 낯섭니다. 김경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경신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죽은 왕은 선덕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덕여왕 아닌가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선덕여왕은 아니고 상당히 하여튼 혼란하게 김주원이 원래 왕으로 받들어가지고 궁중으로 원래 받아들여서 김주원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왕이 된 사람은 김주원이 아니네요. 네, 결국 김주원은 참 운이 안 좋았는지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냇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어서 결국 빨리 경주에 도착할 수가 없었던 얘기고, 결국 그 선덕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김경신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선덕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김경신이 왕이 됐는데, 바로 이 왕이 그 유명한 원성왕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항상 오답선지로 잘 나오는 독서 상품과를 실제한 바로 그 원성왕이죠. 네, 바로 이거 지금 이 얘기가 쭉 이제 계속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발전되냐면요, 바로 이 김주원의 아들이 김헌창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좀 김헌창이 불만을 품고 있다가 822년에 난을 일으켰습니다. 하여튼 이거 종합적으로 신라 하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이 한창 김씨들끼리, 진골귀족 김씨들끼리 왕위 쟁탈전을 복잡하게 하고 있던 신라 하대의 모습이라는 걸 캐치만 했으면은 쉽게 일단 바로 신라 하대가 또 해공왕 피살 이후, 즉 780년 이후부터라는 것만 감만 잡았으면 답을 4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제 약간 좀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마치 선덕여왕이 아닐까 하는 또 이렇게 함정을 파기 위해서 선덕왕이 죽자 그렇게 일부러 선덕왕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함정을 파긴 했습니다. 만약 이 선덕왕이 죽자 이 선덕왕을 선덕여왕으로 알았다면은 신라가 통일하기 전을 골라야 되는데, 선덕여왕이라고 보더라도 선덕여왕은 무효랑 앞이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만한 구간이 없네요. 이 신라 왕위 계보가 바로 무효랑 앞에가 진덕여왕이고 진덕여왕 위가 선덕여왕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진덕여왕까지가 성골이 왕이 된 사람들이고, 이제 더 이상 성골이 대가 끊어지니까 무효랑부터가 진골이 처음 왕이 된 바로 김춘추부터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혹시 이 왕위 계보만 똑바로 알았더라도 여기서 선덕왕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정리하자면 신라에는 선덕여왕도 있고 선덕왕, 남자왕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선덕여왕이라 하더라도 선덕여왕이 죽은 다음에는 또 진덕여왕, 금방 후계자가 정해졌지, 이렇게 남자들끼리 주원이니 경신이니 이런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더더욱 앞쪽에서 고르려고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로 이 얘기는 신라 하대가 한창 시작되었던 8세기 후반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라 하대는 780년 해공왕 피살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선덕왕이 좀 왕을 했다가 또 곧이어서 독서 상품가로 유명한 원성왕이 또 785년에 왕이 되었고, 또 이때 왕이 되지 못한 김주원의 아들이 또 원한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또 9세기 들어서 김헌창의 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여기
8번 문제에서 봤듯이 또 한창 막장으로 흘러가는 또 진성요왕 시기. 그 진성요왕 시기가 여기 연표 맨 끝에 있네요. 바로 원종고 애노의 난 889년 이렇게 쭉 신라 하대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다음 1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다시 하나로 민족 재통일, 바로 왕건이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순서를 쭉 보면은 먼저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다. 바로 왕건의 충신 중에 하나의 한 장군이었는데요. 이렇게 공산전투 전사했습니다. 즉 고려군이 후백제군한테 졌다는 얘기죠. 네, 이때가 927년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제 왕건이 고창전투에서 이때는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이제 이때가 930년이고요. 이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고려가 후백제군의 우위를 서게 되는 이제 또 반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여기서 고창이요. 그 지금 전라북도 고창이 아니고 지금 경상북도 안동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지역을 키워드로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안동지방을 또 키워드로 하는 문제에서 가끔 고창 전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견훤이 결국 자기 후계자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큰아들한테 반란을 당하죠. 그래서 그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 유폐가 됐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왕건한테 귀순합니다. 결국 참 자기가 세운 나라를 뭐 버리고 이제 자기의 적한테 가는 거죠. 이때가 바로 후삼국 통일 1년 전인 93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빈칸 다음이 이제 왕건이 1, 2천 전투에서 이제 그 견훤의 첫째 아들 신검의 군대를 물리치면서 결국 후삼국 통일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바로 빈칸이 그 사이에 신라 경순왕이 항복을 합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그 경순왕 얘기 나오는 게 3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경순왕 이름이 김부고요. 네, 김부가 일단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숨어있는 사건이 바로 경주가 그 항복해서 그래서 신라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멸망하고 이제 고려 왕건은 또 경순왕을 이렇게 경주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게 지방의 유력 호족들한테 자기 지역 자기가 책임져라 그런 제도가 사심관 제도고 바로 경주의 사심관으로 김부를 임명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견훤이 그 고려의 귀순한 거와 같은 해, 근데 순서로는 뒤입니다. 같은 해였던 935년이고 마지막으로 그 후백제군을 물리치기 바로 그 전 해의 일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근데 혹시 이 경순한 김부가 사심관으로 임명이 된 게 나중에 그 신검이 패한 그 다음이 아닌가 혹시나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도 1, 2, 3, 4번, 1, 2, 4, 5번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먼저 1번 선지 보면은 안성이 보덕국왕 책봉 이건 후삼국이 아니고 원조 삼국통일할 때 그 과정이죠. 즉 원래 안성하고 건모잠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같이 일으켰었죠. 이렇게 안성이랑 건모잠이랑 고구려 부운동을 같이 했다가 이렇게 내분이 생겨가지고 안성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 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신라 왕이 당시 문무왕이 안성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674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궁예 얘기 나오는데 궁예는 이미 벌써 왕건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이유죠. 말도 안 되는 선지고요. 4번 선지 윤충이 대하성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이것도 이제 신라 삼국 통일 과정 거의 앞부분 즉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나오죠. 백제 의저왕 때 윤충이 뭐 대하성 포함해 가지고 40몇 개 성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이때 뭐 대하성 성주의 부인인 김춘추의 딸이 죽어 가지고 이제 김춘추가 복수하는 의미에서 먼저 영교소문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또 당나라 가서 결국 나당 동맹 성사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바로 처음 출발점이 되는 윤충의 대하성 공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건 백제 의저왕 때고요. 그리고 5번 선지 흑지상지하고 흑지상지가 임존성에서 부흥군 이끌린다. 요건 바로 백제 부흥운동 말하는 거 한참 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갑니다. 11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인데요. 뭐 다인 철소 얘기 나오고 바로 소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고려시대 특수 행정구역이죠. 자, 그리고 바로 대표적으로 소하면 바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공주 지역에서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에는 얘기가 오른쪽 말풍선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 여기서 묻는 거는 고려의 경제 상황을 묻는 거니까 답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바로 고려에서 이렇게 관리들이 시전에 상용이 감독하는 기관이 경지서였죠. 네. 나머지는 뭐 쉽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특산품으로 솔빈부 말이 유명한 건 발에 얘기하는 것이고 2번 풍흉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전세 거두는 얘기는 바로 조선 세종 때 실시한 연분 구등법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감자 고궁받은 작물 이른바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조선 후기 때 얘기고 5번 설점 수세제 역시 이것도 조선 후기 때 얘기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민간인한테 광산 개발하게 시키고 거기서 세금 거두는 제도가 설점 수세제였습니다. 네, 가끔 이 설점 수세제 용어가 뭐 조선 후기 경제 상황 모습으로 가끔 나오죠. 그 다음 12번 갑니다. 네, 12번은요 고려 불교에서 또 유명한 성녀분들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그 원효, 의상 그런 분들 나왔던 문제보다 약간 좀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선지가 5개 있으니까 5분의 아주 유명한 성녀가 나오는데요. 균여,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하나하나 선지씩 짝을 지는 거 보겠습니다. 먼저 균여, 1번 선지입니다. 네, 법화 신앙의 중심을 둔 백년결사 제창인데요. 백년결사하면 요새죠, 요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천, 자 2번 선지입니다.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지설. 근데 유불일지설하면 해심이가 땡이고요. 답은 3번이네요. 진우라면 역시 또 불교 개혁운동 차원에서 또 그리고 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권수 정예결선을 작성하고 또 정예상수 강조했습니다. 답 쉽게 또 진울에 또 중요 키워드가 답으로 돼 있어가지고 답은 쉽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 요새에 대한 거 선지 4번을 짝을 지어보면요, 여기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 요거는 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천태종을 창시한 또 의천의 키워드죠. 요것도 땡이고요. 그리고 5번 바로 해심하고 선지 5번의 짝을 보겠습니다. 보현 시범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 대중의 전파, 요건 또 균여대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 갑니다. 다음 13번 가왕에 대한 설명인데 분명히 뭐 고려시대 왕 중에 하나인데요. 조카 헌종을 몰아넣은 겁니다. 이 헌이 아니고 현이 아니고 헌입니다. 헌. 자, 우리가 고려 거란전쟁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현종은 그렇게 제명을 다 하고 죽었고 또 이제 현종의 아들들이 번창해서 쭉 고려의 왕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자기 삼촌뻘한테 쫓겨나고 그런 왕이 아닙니다. 네, 잘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뭐 이게 현종인지 헌종인지 그걸 떠나서 키워드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경에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더 키워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발행했다. 바로 역시 조선 때도 조선 숙종이 상평통보 발행해서 화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역시 고려 때도 고려 숙종이 해동통보 은병활구 등등 뭐 하여튼 고려 때 화폐하면 역시 또 대명사는 숙종이죠. 네, 고려 숙종이라고 하는 것 15대 임금입니다. 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숙종하면은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임금이 예종이거든요. 조선 왕조 같으면은 예종이 훨씬 앞에 있고 숙종은 후기인데요. 네, 고려 같으면 숙종이 먼저고 바로 뒤를 이어서 예종입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 뭐 고려 국자감의 관합 지름책이라든지 또 별무반, 뭐 이렇게 동북구성 이런 게 같이 연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헷갈리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답을 쉽게 1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윤관 장군이 이렇게 여진 정벌을 위해서 별무반 창설한 거는 숙종 때입니다. 1104년이고요. 이렇게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축조한 건 1107년 예종 때입니다. 네, 이렇게 별무반을 창설한 거는 숙종 때 1104년 그리고 그 별무반을 데리고 여진족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축조한 건 벌써 숙종은 죽고 1107년 예종 때. 자, 이렇게만 잘 구별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선지 전국에 12목 설치하고 관리하기는 성종대고요. 6대 임금. 그리고 3번 광덕 중풍동 독자적인 연호 쓴 건 바로 4대 임금 광종이죠. 그리고 4번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 나성 숙조는 아까 전에 헌종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8대 임금 현종이고요. 그리고 5번 또 정기와 개백료서. 자, 이게 태조 왕건하면은 뭐 훈요 10조가 가장 유명합니다만 훈요 10조 말고도 이렇게 정기와 개백료서 지었습니다. 태조 왕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14번 가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인데, 자, 이 경상남도 거제 쪽에 이렇게 어느 성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정작 핵심 키워드는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중부등 이렇게 하면 역시 무신정변이 되겠죠. 1170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거제도에 있는 성이 왜 나왔냐면 그 무신정변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서 폐위가 된 의종이 거기서 머물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주목해야 될 인물이 김보당입니다. 이렇게 김보당이 의종을 다시 복위시키기 위해서 반란이 일으켰다 실패했죠. 그래서 가끔 무신정변 이후 사건으로 김보당의 반란, 즉 의종을 복위시키기 위한 김보당의 반란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지 4번 같이 4번이 정답입니다만 조유총의 반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정중부 무신정변 이후에 김보당의 반란, 조유총의 반란 같이 다 나왔는데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서경유수, 그러니까 지금 평양이죠. 네, 서경유수의 조유총이 반란 일으킨 때가 1174년입니다. 근데 뭐 일단 답은 그 무신정변을 일으킨 정중부 등을 처단하자. 그래서 조유총이 반란 일으켰으니까 답은 뭐 4번인데 여기서 이유를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뭐 간단히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정중부 이의방 이런 무신 집권자들이 굉장히 또 수탈이 심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굉장히 수탈에 많이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서북면 사람들이 많이 또 수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양 지역같이 서북면 민중들의
봉기 차원에서 이렇게 정중부 등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조이총 반란이 되겠습니다. 네, 답 찾았고요. 나머지 사원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정동행성 얘기 나오면 이건 원나라 간섭기죠. 원나라 간섭기 때 이제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죠.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같이 요목연합군을 결성해서 일본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동행성이고요. 2번 철룡이 설치에 대한 초영의 대응. 자, 철룡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원나라가 쇠퇴하고 원나라가 쌍성총관부 설치했던 곳에 이제 명나라가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철룡이 설치를 했죠. 철령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쌍성총관부 몰아낸 그 자리에 명나라가 철령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초영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그 철령의 설치에 대한 초영의 대응, 그 바로 이때가 우왕때죠. 그 요동 정벌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요동 정벌을 위해서 내보냈던 이성계가 회군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칭제 권원, 즉 황제라 칭하고 또 연호 정하자, 그리고 금나라 정벌하자 이런 걸 주장한 인물은 당연히 묘청이고요. 그리고 5번 선지 또 방금 말씀드린 이성계 5번에 나왔네요.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는 과정.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홍건적이라든지 외국 침입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이성계 초영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죠. 다음 15번 갑니다. 15번 사이 시기를 묻는 겁니다. 먼저 가사실은요. 최후하면 최충원 아들이죠. 최씨 무신정권 두 번째 집권자고요. 근데 최후가 이렇게 강화도로 수도로 옮기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는 건 그 몽골의 2차 침입 때죠. 아예 장기적으로 몽골에 항전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사실 보면 이건 김방경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그 정동행성 나올 때 일본 공격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또 여목연합군을 이끌었던 또 고려군을 이끌었던 장수가 김방경인데, 자, 김방경이 그 일본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진도를 토벌했습니다. 바로 진도가 전라도 쪽의 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숭하우 왕후를 죽였다. 그리고 또 김통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남은 무리 이끌고 탐라 쪽으로 갔다. 바로 이거 삼별투를 진압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방경이 이렇게 삼별투 진압한 얘기니까 그 사이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미 원나라한테 항복을 하고 몽골에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그 다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가는 몽골의 2차 침입, 그리고 나는 이미 몽골 침입 다 이제 정리가 돼서 몽골과 광화 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환도한 그 사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양규가 그 곽주성 급습해서 탈환했다. 자, 양규가 한동안 많이 좀 생소한 인물이었었는데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이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 또 알려졌죠. 그리고 또 바로 양규 장군이 활약한 것이 거란의 2차 침입 때였는데 거란의 2차 침입을 불러온 그 바로 명분이 이렇게 3번 선지같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국왕폐위, 바로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했다. 그런 걸 응징한다는 이유로 거란이 두 번째로 쳐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양규가 이렇게 아주 좀 정확한 그 승리 원인은 아마 역사 기록에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이끌고 곽주, 통주 이런 데를 차지해서 거란한테 많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고려 백성들도 많이 구출했다고 하죠. 네, 하여튼 결국 1번, 3번은 다 거란의 2차 침입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 격퇴, 이건 또 고려 공민왕 다음 우왕 때 얘기고요. 한참 뒤 얘기고, 그 다음 5번 선지 이자겸난, 이 얘기는 또 한참 앞에 얘기죠. 아직은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한창이었던 1126년 인종 때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번 영상 마지막 16번으로 갑니다. 그렇죠. 정답 말씀 안 드렸네요. 정답이 4번이죠. 네,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 즉 화살로 쏘아 죽인 건데 이것도 몽골 2차 침입입니다. 근데 이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인지 전인지 혹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4번 빼고 나머지 1, 2, 3, 5번은 몽골 침입, 2차 침입하고 또 개경환도 그 사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겠습니다.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최후가, 즉 집권층들은 다 그 고려 본토를 버리고 이렇게 아주 귀한 물건들 다 싸들고 가서 강화도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본토에 남아있던 백성들하고 또 여러 가지 본토에 결국 국토와 백성이 많이 유린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와중에서 이렇게 김윤우가 또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권층들이 다 강화도로 떠나간 이후에 본토가 유린당해 있을 때 그래도 김윤우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전공을 세운 그런 얘기, 이렇게 좀 논리 순서를 잘 맞춰보면 이렇게 그 처인성 전투가 강화천도 이후라고 하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 갑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회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음방인 바로 그 고려에서 매를 잡아가지고 원날에 바치던 그런 관청 또는
관리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래 천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출세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원간섭기 사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요. 공주가 장차 입주한다. 여기서 공주는 바로 원나라 황실 공주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얘기 굉장히 쭉 읽어보면은 슬픈 얘기죠. 고려 처녀들을 원나라의 공료로 바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간섭기 사회 모습 찾다 보면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배층 중심으로 변발 호복 유행. 네. 나머지 같이 보면 1번 최충원의 구제학당. 자, 최충은 바로 고려 전기 때 문종 때 아주 대단한 문신이었고 특히 그 문화공도라고 하는 뭐 일종의 뭐 사립학원의 원조로 일컬어지죠. 특히 거기서 전문 강좌인 구제학당을 설치를 했죠. 하여튼 이건 고려 문종 때 한창 문벌 귀족 사회가 한창일 때고요. 그리고 2번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 모의했다. 바로 만적하면은 최충원의 또 산업이었습니다. 바로 최충원 집권기 때 1198년에 이렇게 만적의 난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4번 선지 초조 대장경 조판됐다. 자, 원나라가 몽골 쳐들어왔을 때는 8만 대장경이었고 그 전에 고려 전기 때 거란 침입했을 때 첫 번째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이름 붙었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기근에 대비해서 구왕차려 모처럼 만에 나왔습니다. 조선 명종 때 이렇게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구왕차려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고려까지 모두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까지 같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